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한다는 뜻의 협동. 협동은 인류 역사가 출발한 시점부터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다양한 협동 조직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둘에는 농사가 중심이었던 농경시대에 모내기와 김매기처럼 많은 사람들의 합심이 필요한 곳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자들의 길쌈내기인 가배와 화랑들의 조직체인 향도는 대표적인 협동 조직인 계에 해당됩니다. 계는 공동으로 정한 목적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함께 농지를 구매하고 생산해 나누기도 했고 지금도 익숙한 이자를 불리기 위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계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가입할 때 심사는 하지만 일단 계원이 되면 계 내부에서는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엄격한 계급사회였던 18세기 조선시대였지만 계의 운영에 있어서는 평등의 원칙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계는 신분과 관계없이 구성원들이 협동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고하가 중요하지 않았었고요. 일단 발언권이 평등해야 협동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고 잘 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의 운영 방식은 근대적 조합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계원의 상호 부조, 친목, 공동 이익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또 계원들은 보통 공유와 같은 현물이나 현금, 노동력 등을 출자금으로 냈습니다. 재산에 대한 관리는 임원이, 재산의 보관이나 관리에 대한 감시는 일반 계원들이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두레나 계 모임 외에 양반층에서 주도한 협동 조직인 향약도 존재했습니다. 두레나 계가 공동 노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향약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자치 규약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광오륜의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재판해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시기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종 땐 조광조가 훈구파의 수탈과 비리를 막기 위해 향약의 전국적인 보급을 제안했지만 좌절됐습니다. 이후 선조 때에 이르러 이황과 이위를 중심으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바로잡아주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향약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자주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고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양반 중심의 봉건제도가 차차 무너지고 서학과 동학 등 기존의 주자학적 질서를 부정하는 사상이 등장할 때 위정척사운동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자주적으로 조합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초기 선구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나라의 협동조직은 계나 향약 중심의 상호 부조를 바탕으로 조직된 인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생성 동기 등은 근대적 협동조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 수호조약 이후 세국 정책에서 벗어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농민, 노동자, 중소생산업자들이 자주적인 경제단체를 조직하여 불이익을 스스로 배제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얻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근대 조합의 시작은 1844년 영국에서 설립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자본가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고 질 낮은 생필품을 고가에 사야 했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의 한 공업도시에서 직물공장 노동자 28명이 조직을 결성하는데 이 조직이 바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입니다. 로치데일 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마다 1파운드씩 자금을 출자해 점포를 내고 밀가루, 버터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로치데일 소비조합이 결성된 지 반세기 후에는 프랑스에서 농업 중심의 생산자 조합이 발생하였고 또다시 반세기 후에는 독일에서도 고리대금에 시달리던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신용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해방을 갈구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나 실업, 저임금, 고금리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이 등장했던 것이죠. 1895년엔 유럽의 주요 국가가 세계 각국의 각종 조합 간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인력을 연수해 상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 ICA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19세기에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협동조합 운동도 일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국제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각 지역의 협동조합이 국제적인 교류를 가질 목적으로 1895년 설립된 것이 국제협동조합연맹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약 10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협동조합원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NGO 조직으로서 현재 100여 개 나라에서 약 300여 개의 협동조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큰 조직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995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다는 점과 1인 1표의 원칙과 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 후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근대적인 형태의 조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일제의 강점에 놓이게 됩니다. 일제는 계모임과 같은 우리 고유의 협동조직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조합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합운동은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번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농민과 노동자의 조직 활동과도 연결됩니다. 1919년 독립만세 운동 이후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립 없이는 정치적으로도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군, 일소비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최초의 자발적 조합은 1920년에 설립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을 들 수 있습니다. 이후 1927년부터 민족주의적인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운동사와 천도교가 주축이 된 농민공생조합, YMCA가 조직한 마을 단위 협동조합들로 확산되게 됩니다. 농민공생조합은 국산 장려운동의 목적으로 고무신 공장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판매함으로써 일본의 3대 재벌이었던
미쓰이 물산을 긴장시키기도 했고요. 원산 총파업 당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 소비조합이 있었기에 원산 총파업은 길게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큰 흉년이 닥치자 협동조합은 만주의 좁쌀을 공동으로 구매한 후 저렴하게 판매해 많은 사람의 생존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에 계속된 탄압에도 조합운동은 계속 확산돼 1930년대 초반엔 천여 개의 협동조합과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조합운동에 함께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합니다. 조합 지도자를 구속 탄압하고 조합 자산을 몰수하고 조합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결국 아래로부터의 조합운동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조합운동의 발전과 몰락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조합운동이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고 조합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성장하게 됩니다. 1961년엔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수협법 등이 거의 동시에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조합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농촌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조합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조합으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각자 자율과 독립,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교육, 경제, 금융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조합원의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권익 주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협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 어촌 건설을 위해 교육, 지도 사업부터 수산물 공동 판매와 가격 지지 사업 등의 경제 사업, 어업인의 수산자금 조달과 공급을 담당하는 신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역시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촉진을 위해 창립됐습니다.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 조성, 상호금융, 해외 산림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조합 모두 민주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정관 변경이나 대표, 임원 선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 공동체 중심의 조합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때 협동조합은 돈이 안 되는 경제사업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합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제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조합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협동이라는 본질적 가치 실현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해온 조합.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고민과 해답이 필요합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설립 목적과 취지 등 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용사업보다는 각각의 경제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협동조합 학자인 레이들로 박사는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라는 보고서에서 21세기 협동조합의 위기는 사상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경제적 사업체로서 어떻게 경쟁력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고민은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활력 있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조합, 협동조합 간 협동의 모델을 통해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적 운영으로 발전해온 조합의 역사, 공동체와 협동, 상생 등 조합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지 않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